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인혹유 과래의 철쭉 3년장이 약시 성효 출인하여 무이력 면강등이며 즉 수과래라고 유혹 가야하는과 야 성효 미지어는 이 면강유령은 즉시 자기 기천량이 철이 기집니다. 금지식례지가 단어 장후 반환이 차고 정렬되 단 시인협이라여 숲에 여묘지성하고 반헌지구에 각환기가하여 여처자동차하여 예방대개하니 심각 한심이라. 범상친자 차탁 일일 종례하여 무호분 휴여든 즉 당의의 관원위원과 여혹위원이면 즉 당의 구속 여묘가야하니라. 자, 첫 번째 인 사람들이 혹간에 과래의 철쭉 3년자가 유 있으니 과래 예법을 지나쳐가며 즉 예법이 저희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지나쳐가지고서 죽을 3년 동안 먹는 사람이 요 있으니 철자가 먹을 철자고 죽은 죽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죽은 어떻습니까? 소상을 지나면 또 먹게 돼 있죠. 밥을 먹게 돼 있죠. 그런데 죽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3년 동안 먹는다. 야 만약에 이 사람이 성효 출연하려 진실된 효도가 출인 다른 사람보다 출중을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게 출인.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자 대신 대중을 때 무리중자를 쓰면 출중하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된 효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가지고서 무이로 면강제이면 일호라도 한 타능만큼이라도 면강 억지로 하는 면강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수과래라도 유혹하야 하며 비록 예법에 지나더라도 비록 숫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에 만일 일자나 또 일자나 오히려 일자가 나온다겠죠. 바로 나오네요. 비록 예법에 지나더라도 그래도 혹간에 괜찮거니와 그러니까 비록 예법을 지나더라도 진실로 이 사람이 평소부터 아주 진실된 효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모님을 안타까워해서 예법을 지나치다면 그것도 괜찮거니와 자 반대로 성효 미지하여 이 인연관계는 진실된 효도는 미지 지극하지 못한데 면과 억지로 해서 예법을 지나게 된다면 즉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기 기진다니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어거이도 속인 것이니 여기 또 한번 나오네요. 스스로 쓰다가 나오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자신도 속이고 어거이도 속인 것이니 절의 계집이나 절대 마땅히 경계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금지식례지가 다음 장구 관관이 금지식례지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법을 좀 아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좋겠네요. 다어 장후 관원은 많은 경우에 장례를 지내고 나서 혼을 돌아오게 하니 즉 반원이라는 것은 장례를 지내고 거기에 있는 혼례를 모시고 집으로 못 나오려는 걸 반원이라고 그 자체를 자 장례 지내고 그 혼병을 집으로 모시고 오니 차고 정렬돼 이와 같은 것이 본래 예법의 정박은 다른 예법이거든. 다만 시인효비라요. 당시 사람들이 효비를 해가지고서 이 효자는 본받을 효, 흉내낼 효, 빈자는 찡그릴 빈자죠. 우리가 빈축을 사다 하면은 찡그릴 빈자, 쪼그릴 축자, 이마를 쪼그린다 이거예요. 이마를 쪼그린다, 빈축을 준다. 다른 사람으로 하기는 연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찡그린 것을 본받아가지고 숲의 염을 조성하고 드디어 염묘지속을 폐지하고 효비를 좀 있다 보기로 묘에다가 운망을 짓고 심효사를 이런 풍속을 폐지하고 반원 이후에 혼백을 모시고 온 이후에 각환기가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거나 하나만 상관없습니다만 여러 명의 주씨가 각자 자기로 돌아가가지고 요 처자동자니 처나 자식과 이어 더불어서 함께 거치하니 그럼 자여서 예방되게 하니 예의 방비가 크게 무너지니 이 방자가 제방자잖아요. 무슨 저수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법이 무너지지 않게 그 제방을 쌓았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가 한심이라 심하게 마음이 차가울 만하다. 이것은 한심하다 그런 용어보다 조금 더 마음이 차갑다, 아주 마음이 뭉클하다 또는 마음이 찡하다. 효비를 다시 본다면 효비는 그릇된 것을 잘못 본뜬 것을 효비라는데 일단 그 장자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제목은 동시효비냐고 그러는데 서시라는 사람이 참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서시라는 사람이 원래 신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밖에 돌아다닐 때는 가슴을 부여잡고 찡그리면서 그 동네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얼굴 못생긴 동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서시가 밖에 다니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찡그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전부 아름답게 여기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그도 역시 가슴을 딱 부여잡고 마음을 찡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이 찡그리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름답지 못한 여성은 추인이라고 보니까 아름답지 못했단 말이죠. 별로 안 보이나.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외국은 다른 동네로 가지 못해요. 비내면 되지 않자. 가난한 사람은 그걸 보고 설처자의 거지주한다. 처자를 데리고 거느리고 거지주 어디서 나오죠. 그걸 보시죠. 그런데 동시라는 사람은 도지부지 뭘 알고 뭘 모른다? 찡그린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인다는 다만 알고 굳이 뭘 모른다? 찡그린 것이 왜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까닭 또는 원리를 몰랐다. 해가지고 장자의 천운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여기서 효빈이라고 나오죠. 효빈. 그래서 그래서 동시효빈이라고 동시가 서신을 본받아서 찡그렸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대 미인 한번 볼까요? 중국 사대 미인이 초선, 왕소군, 서시, 양귀비 그러는데 우선 초선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폐월이라고 해가지고 초선이 달밤에 나가니까 달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구름 속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가지고 폐월. 그 다음에 이제 왕소문인데 왕소문은 당시 왕이 북쪽 오랑캐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궁녀를 하나 예쁜 사람 받아라. 그러니까 그 왕이 궁녀들 다 면담할 수 없으니까 화공을 시켜서 전부 궁녀들 얼굴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궁녀들은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 얼굴을 예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오랑캐한테 신발 안 갔는데 왕소문은 뇌물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소문을 안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화공. 그래서 왕이 예쁘다. 근데 막상 보낼 때 보니까 너무 예뻤다는 거죠. 그런데 왕소문이 가는 길에 북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거기서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왕소문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날개 짙은 것을 깜빡 잊어가지고서 땅에 떨어졌다 해서 떨어질 날짜 기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방 얘기했던 서시란 주인공은 친어라고 해요. 친어. 잠길 진짜 공기였잖아. 왕소군이 비단을 물에서 씻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왕소군이 서시가 예쁘니까 지느러미 짓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저 밑으로 잠겨버렸다. 그래가지고 친어. 마지막으로 양귀비는 실전 부분은 양귀비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소설 속은 전술 속의 인물인데,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대의 부인이죠. 수화라고 해서 수화, 꽃이 부끄러워했다. 그래가지고 양귀비가 나오면 꽃이 딱 펴고 있다가 양귀비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 꽃이 얼굴을 가렸던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4대 비인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걸 본받는 효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시묘살이를 다 그만뒀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범상수자는 모든 침상을 당한 사람은 자탁 스스로 해야 한다는 스스로. 일종례 하나하나 예법을 따라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부모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법 따라가지고 있어. 무호분흉이었던 아주 작은 편입니다. 조금도 이지를 흠 부족하든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단의의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서 반원, 즉 혼맥을 모셔올 수 있거니와 영이나 혹간에 그렇지 못하다면 마땅히 구속, 옛날의 풍속으로서 영역, 시녀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장하려나 모든 예법에는 즉 이 시녀살이 제도가 없는데 시녀살이 제도를 안 하게 되면 그 예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시녀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행령사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관의 예법을 넣는 것이 해당되잖아요. 그러나 당시 율법 선생이 생각했을 때는 시행령살이를 하게 되면 절차가 내용은 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법을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가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묘라는 것은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망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보통 시면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방이라는 이 방자가 제방자잖아요. 보호한다는 데. 그러니까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았거든요. 제방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제방이 저수 뚝이 무너지면 예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을 지키는 뚝이다. 그다음에 한심 정도에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따가거나 기박하는데 그 한심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마음이 차갑다, 마음이 썰렁하다 그런 의미겠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침상엔 성복지전에 고국을 부조라고 하고 장전에 공무정시하여 애지짓 곡하고 졸고후주 조석국 이시이인이 예문이 대리의 자리와 약 효자 정기면 즉 고급이 기유 정세야. 범상은 여기 애부족이 예유야라온 후야 예부족이 애유야니 상사는 불과 진기 애견이니라. 증자와 인미유 자치자야나 피랴 친사원적 하시니 송사자는 사친지 대제자니 어차의 불용기상이는 오호용 기성이요. 친상에는 어버이의 초상에는 선복지대는 상복을 입기 전에는 상복을 보통 4일만에 입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복을 입기 전에는 고급을 부조로 고급
곡은 소리내서 우는 것이고 읍은 소리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고는 그 곡하는 소리를 부절하고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어쩌니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운다는 거예요. 곡을 한다는 거예요. 옷 갖춰 입게 생각하면 상품 갖춰 입게 생각하면. 그런데 세리제 말하자면 기진집 연비복 대목이라 좀 재밌네요. 기운이 다 되면은 상주가 기운이 다 되면은 비목으로 하여금 대신 곡을 한다. 좀 제대로 쓰는 나트가 어려운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그 곡을 하면서 계속 끝이지 않았네요. 자, 장전에 그러니까 장사 지내기 전에는 공무정시하여 곡을 하는 것이 정해질 때가 없어가지고서 애지지 곡하고 슬픔이 이르게 되면 곡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갖다가 무시곡이라고 합니다. 곡하는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슬픔이 이르게 되면 바로 곡을 합니다. 졸고 후에는 4개월쯤 지나면 졸고를 합니다. 졸고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 저녁에 공원은 건 두 때일 뿐이다. 그러니까 졸곡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선곡을 하고 그 전까지는 무시곡이다. 그러니 예문이 되게 참요. 예법에 나와 있는 글이 개개 요하거니와 그러니까 예법에는 예법 문장에는 졸곡 전에는 무시곡, 졸곡 이후는 아침 저녁 즉 조선곡이다. 그러니 만약에 효자 정기적 공급이 기후청수돼야 효자가 그 감정이 티극하게 된다면 즉 부모에 대한 감정이 티극하다면 곡을 하는 것이 어찌 정해진 숫자가 얘기하는가 그 말은 조석곡이라도 또 슬프면은 얼마든지 곡을 해도 상관없다. 조석곡인데 3번, 4번 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범상은 모든 초상예는 여기 애 부족이 애 유리하고 불약 예 부족이 애 유리하니 여기서 이제 여기와 불약이 늘 말하는 글자의 문이죠. 글자의 문. 자, 여기 뭐뭐 하기보다는 불약 동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남아 있는 것보다는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남아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슬픔은 부족하고 예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초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절차는 깔끔하게 하는데 슬픔이라고는 찾아갈 수 없는 것. 그것보다는 뒤에는 예 부족이 예 유예라는 걸 보겠습니까? 절차는 다소 좀 뭔가 좀 허술한 데도 있지만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슬픔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가득한 것이 낫지. 절차는 깔끔하고 슬픔이 없는 것은 더 나쁘다 이런 취지죠. 요즘 초상한테 가보면 상주 스스로 우리는 호상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주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를 잘못이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해가지고 부모님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효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조문 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했죠. 그 다음에 무슨 같이 조문 계고 술 마시거나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초상 났을 때 우리 병원에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뵙고 오면은 조이금 같은 데 보면은 한례로 먼저 편지가 그때 그 편지에 보면은 병원에서 고맙다. 여러 가지 무슨 일하는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당신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꼭 연락해 주면 나도 그러고 하겠다. 이런 말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슬픔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 속에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안타깝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런 저를 위로해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수품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들. 자, 산사는 창사, 장래 지르는 일은 불과 진리의 행위라. 자, 그러니 뭡니까? 자신의 슬픔과 공경을 다 하는 것을 지나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은 기본이 슬픔과 돌아가심에 대한 공경이지 그 절차를 바꾸냐면 그것은 다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자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고공자의 제자로서 이 증자를 얘기했네요. 자, 증자는 뭐라는 인미유 자치자나 피라친사원자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인미유 자치자. 사람들은 이 자치라는 말이 자기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미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필요. 그런데 반드시 친상, 어버이상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가지고서 반드시 친상에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친상에는 자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함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사소의 증자와 인미유 자치자나 피라 친상원들 이 부분에서 약간씩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증자가 말했으니 송사자는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절차는 사친이 되리라니 부모를 숨기는 아주 큰 법도이니 절차는 법도로 보면 좋겠죠. 자, 부모를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을 산소에 모셔가고 그런 그 절차는 부모를 살아계실 때 섬기는 그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절차 또는 법도이니 어차피 그런 게 되면 여기에서 즉 초상 7일 과정에서 자기의 정성 또는 진심을 쓰지 않는다면 오용기상이요. 오는 악불 악자도 된다는 얘기에서는 앞에 나오고 어찌 오자예요. 어찌 의지에다가 그 정성을 쓰리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급진이 해야 할 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이었는데 부모를 섬기는 것 중에서도 송사 돌아가실 때 그 모시는 과정이 굉장히 큰 법도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정성을 다 쓰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냐.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곡이라고 했죠. 선곡은 복장을 갖춘 것인데요. 상주들이 복을 입자들에게 보통 4일째 돌아가시고 4일째. 졸곡은 곡을 그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졸곡은 수식곡에서 졸곡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곡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3개월 후에 계속 읽어볼까요? 석자에 계련 소령이 선거사하여 3일 불퇴하고 3월 불회하고 기비하고 3년 후하니 차시 거상지 지하라. 효성 지지자는 즉 불면이 능연이와 여유 불국자는 즉 연이정지 가야한다. 인지 거상에 성형 부지하여 불능 종례자는 고 부족거리 원조와 간유 진미 미학자하여 도지 진리지 위하고 이 부지 상생지 실장하여 과어 애회하여 이지 이자부대 이 불인 종관하여 이지 멸성자 혹 유지하니 심가성이다. 심으로 회척 상생을 군자유지 부여한다. 석자의 얘기는 시계를 말하네요. 옛날에 소련 대련이 이런데 소련 대련이라는 사람은 논어에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 대련이라는 사람이 선거상 그러니까 초상을 치는 것은 선자는 잘할 선자, 착할 선이에요. 잘할 선자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을 잘했다.
근데 그 자라는 과정이 3일 불 때 3월 불에 기비에 3년. 3일 동안 게을려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이것도 해자도 게을리잖아요. 게을리지 않고 기자는 이제 1년 만 1년 만에 1년 동안 슬퍼했고 3년 동안 근심했습니다. 차시 거산시냐.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3일 불 때 3월 불에 기비에 3년 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거산시제다. 초상을 처리하는 초상을 절차의 아주 법칙이다. 그래서 소린 대련이 나온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얘기가 오래됐어요. 공자와 소련 대련은 선거상하니 3월 불태하고 3월 불해하고 기비하고 3년 운동하니 동의지자야라. 동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논어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은전을 쭉 얘기하면서 소련이 나와요. 소련. 그 다음에 이 동의열전이라고 손빈이라는 공자 7조선에 있는 동의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소련 대련은 선거상하니 3월 불태하고 3년 후하니 오선부자가 칭지했다. 소련 대련이 선거상을 잘했는데 3일 동안 게을리지 않고 3년 동안 근심했으니 우리 선부자, 자기 선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아주 칭찬하셨다.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지냐가 해가지고 혹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의 중원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것만 다 동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불태 3월 불에 기비의 3년 후가 무슨 말이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예의란 책에 집서를 보면 3일은 친시사지하라. 어버이가 막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하다가 불태 게을리지 않는다. 불태는 애통기절수 불식이 능 자력이 지기라. 자, 게을리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이 간절해가지고 비록 밥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힘으로써 그 예법을 다 다룰 수 있었던 걸 갖다가 불태라는 거예요. 3월 불은 3월 뭐냐? 친상제비자 부모의 상과 빈소에 있을 때입니다. 빈소를 당시에는 3개월 동안 넣는 거예요. 빈소를. 그런데 해는 게으르게 해자가 떨어지니 게으를 분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불탈 진리하라. 잠잘 때 띠와 머리 쓰는 수질이나 요대나 이런 것을 벗지 않으면서 불해 이 해자가 그다음에 3년 우 할 때 우는 뭐라 그러냐 우척조체 3년 동안 얼굴에 항상 근심, 우척, 근심하고 초체 얼굴 초라해요. 아직 부모 탈선 거의 되는데 얼굴에 웃음이 만면하지 깔깔 웃는다지 그것은 3년 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태와 해와 우를 설명해. 비에는 슬픈 거니까 별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본다면은 아까 3일 불태 3월 불에 기비에 있잖아요. 봅시다. 3일 불태는 선고까지 불태합니다. 그 다음에 3월 불에는 졸고까지. 그 다음에 기비에는 소사 1년 동안. 3년 후는 사실상 만 1년이 아니고 3년째 된다니까 원칙적으로는 만 2년. 만 2년 동안 타사하게 돼가는 얼굴에 항상 근심이 와야 한다. 그런 주인말이에요.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성호, 효성 지지자는 효성이, 효도스러운, 효성 합작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즉 불면의 능력이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거든요. 효성이 지극하다. 상례는 여호 불구자는 혹간의 만일 미치지 못한 사람은 유자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면이동지가 아니라 억지로 해서라도 법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효성이 지각한 사람은 법도를 이제 찾아볼 필요 없지만은 효성이 혹시 지각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억지로라도 예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 자, 인지거상의 성공인데 사람이 거상, 상상을 지을 때 진실한 요성이 부지하여 지극하게 뭐냐고 불능종례자는 예법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은 고부족도에 좋아. 고는 본래 부족도, 이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할 기도, 말할 가치도 없거니와 부족, 말할 가치도 부족거니와. 그러니까 진실한 효도가 지극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법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는 논외로 간유 질미의 미학자, 간간이 질미의 미학자, 바탕은 아름다운데 본질은 괜찮은데 미학자, 즉 상례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지그지 앞에는 아는데 뒤를 모른다. 다만 이런 말로 이걸 모른다. 도지 뭐라 진례지 위요. 예법을 집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것은 도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뭘 모르고 있어요? 상생기 실자. 목숨을 손상시키거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 발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굳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 났을 때 부모를 섬기는 큰 절차이기 때문에 잘하기는 해놨는데 예법을 지키는 것이 효도가 된 것을 아는데 예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 몸이나 목숨이 손상된 것 자체는 더 나쁘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있어요. 이지자고대 이 불인 종마의 이지멸선사 포기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자기가 손상합니다. 지나치게 슬퍼해서 내가 손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질이다. 이자가 탈의할 이자인데 글자가 좀 어렵죠. 글자가 어려워서 한번 몇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읽을 때 망국을 떠올렸어요. 망국. 망구, 월, 검 사이에가 양이 들어가면 탈의알비, 그 다음에 계집애가 들어가면 참이, 가득 차면 참이야.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나물이야. 과일 과자가 들어가면 거슬라.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는 망구를 보면 먼 글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와 같이 비슷한 모양이 4개가 있으니까 책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자는 파리할 이자, 얼굴이 파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리한 병이 이미 생겨났다. 그런데 불인 종로예요. 불인 종로. 그러니까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했다는데 이 권도라는 게 권자가 무슨 얘기냐면 그 권자라는 것은 원래 이 권자는 저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어떤 물건을 다루고 여기다 추를 달 때 물건에 알맞는 추를 달면 균형이 잡히겠죠. 그게 이제 저울추. 그래서 권자가 저울이라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다소 변화시키는 것, 변개시키는 것을 권도라고 해요. 한번 봐볼까요? 냉장의 2부장에 보면은 당시에 천재인 수누본이라는 사람이 냉장하고 대화를 합니다. 남녀 수수 불친이 예입니까? 남녀가 직접 물건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 지고받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냉장가 하는 거예요. 예법이 맞습니다. 원래 남성과 여성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꼭 필요할 때는 물건을 여기 놔두고 가면은 또 이렇게 받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에 보거든요. 수익직 원지 수업을. 즉 자기 제수 씨가 동생의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내 손으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말해요. 수익분은 것이시라는 거다. 자기 제수 씨가 물에 빠졌는데 그 손을 건지 않으면 그건 오랄까니 말하자면 일이나 생략이다. 남녀 수수 불치는 예법이고 수익 원지 숫자는 권나라. 즉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자는 것은 본래 정해진 예법이고 제수 씨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진 것은 그게 권도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권도다. 그래서 권도와 정도. 그래서 이 종권 교만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법에 맞지 않지만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또는 어느 공직들이
아주 경직되어 있다는 권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권이라는 말을 공무원들이 특히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느 직장에서 공직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변경이 나니까 그쪽 직원 한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쪽 오셨으니까 이쪽 직원들 몇 명을 갖다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 담당하는 과장한테 제가 인사권이 아니고 적정한 인재는 적정한 자리에 배치할 인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권리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무하자가 재량 행사 청구가 있는 것처럼 재량이라는 것도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다. 반드시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인사권이 무슨 수사권이 재판권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한 같지만 사실은 저울로 재듯이 가장 적절한 상태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 권자입니다. 권자. 자, 권문을 끊지 못해가지고 이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면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법을 지나치게 따라가지고 목숨이 틀어진 이런 사람이 있으니 시인과 사회가 대단히 애쓰나다. 자, 시골로 회척상생을 군자의 지표였다. 시골. 그렇기 때문에 회척상생. 회척은 몸이 수척이 되는 것이고 상생은 생명을 위태로 되는 것이고 군자가 위지 그걸 갖다 불행하고 있지 말았다. 군자는 공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범유독 친척지상에 약 8,5보든 즉 서류의 공인이 약 분상즉 치가이 선고하고 약 불분상즉 사이 선고이다. 약 자체지복이면 즉 미선곡전 3일 중에 초석 위위 회복이니라. 사후지의 중자와 급 친척지 무복이 정자와 여 범상지지 분미자는 개어 문상지에 약 도원하여 불능 왕님 기상이면 즉 서류의 위이다. 여기서는 초상을 자기 친상이 아니고 자기 친척이랄지 무슨 또 자기 아는 지인이랄지 자기 또 모시는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이 상을 당했을 때 그 하는 내용입니다. 자, 범유복 친척지상. 자, 모든 범은 모든 유복 그 말은 죽은 이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상복을 입어야 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복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복을 입는다 그 말은 내 친척 중에서 내가 복을 입어야 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다 때 복을 입는다. 그러니까 친척의 상에 복을 입을 때 약 8,000보든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거든. 즉 돌아가신 분의 집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 내가 그 부음을 들었거든. 즉 설위 공인이. 설위는 죽은 이의 위패를 설위, 위패를 설위 모셔놓고 고건할 것이니. 자, 약 분상즉 만약에 분상을 한다면 상을 치러 돌아가신 이 집으로 가는 걸 분상이라고. 분자가 달려갈 분자입니다. 원래는 분자가 분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이 많이 나오게 해서 분상이면 상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로 가는 경우에는 지가에 성공하고 즉 상가에 도착해가지고서 성복, 복, 즉 상복을 갖추어 있고 약 불분상즉 만약에 상가에 달려가지 않은 날에는 4일 성공입니다. 4일 동안 있다가 복장을 갖춥니다. 4일 이후에 약 자체지복이면 즉 이 오복 중에서 그 상을 입은 관계 중에서 자체복이 있어요. 자체복. 이 자체복, 이 자체복이 관계에 있으면
미성국정 3일 중에 즉 아직 상복을 입기 전 3일 동안에는 조석 위위 회복이냐, 조석 아침 저녁으로 위패를 모셔놓고 위패를 설치하고 회복 모아서 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최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가 있는데 이 복을 입는 친소관계다. 죽은 자와 나의 친소관계, 촌수에 따라서 참최나 자최나 대공이나 소공이나 시가 있는 자체를 해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자체 강 대공자 열동이라고요. 자, 자체복을 입게 되는데 대공으로 낮춰진 사람도 같다는 말이죠. 원래는 자체복을 입게 되는데 내가 다른 데다가 양자를 갖다가 결혼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상복을 갖다 낮춰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자체했는데 대공으로 낮춰진 사람도 똑같이 해준다고 선복 복장을 갖추기 전 3일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위패를 모셔오고 모아서 고고한다. 그 다음에 사우지 의지입니다. 스승과 벗 중에 의리가 무거운 사람, 즉 의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리고 친척지 무복이 전부다. 친척 중에서 상복을 입은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정이 투탁한 사람, 아주 각주던 사람. 또 그리고 범상지지분이다. 모든 서로 아는 지인으로서 교분이 친밀한 사람, 교분이 친밀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우지의 중, 친척지 무복의 정, 그 다음에 상지지 분미 이 세 가지 되는 겁니다. 계엄문상제 모두 상을 들은 날, 즉 부음을 들은 날 약통원하여 만약에 길이 너무나가지고 불능왕님이상이면 그 상가에 왕림할 수 없으면 가서 이마다 왕림할 수 없으면 즉 설이 옵니다. 그렇다면 위패를 모셔놓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입을 법적으로 상법에 아니라 우리 예법에 내가 복을 입을 관계는 아니지만은 사후지의 중자와 친척지 무복의 정무자와 상지지 분민자의 경우는 내가 상가에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 동원해서 길 멀어서 그러면 위패를 모셔놓고 고발해야겠습니다. 자, 사제는 수기 정의 신청하여 혹 신상 3년, 혹 기년, 혹 9월, 혹 5월, 혹 3월이요. 우주 수 최중이나 불과 3월입니다. 약 사상에 욕행 3년 기년자 불능분상이는 즉 당 조섭 서류이 오가하여 4일이 됩니다. 자 봅시다. 스승의 경우는 무엇에 따른다? 정의가 시원이나 천원에 따라가지고 스승과의 내 감정과 관계의 의리가 너무 깊은가 얕은가에 따라가지고서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 상을 하는 3년, 어떤 마음으로 사는 심상이 됩니다. 심상. 왜냐하면 마음으로만 옷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만 초상을 해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9월, 어떤 사람은 5월, 어떤 사람은 3월. 그러니까 뭡니까?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 선생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경우는 3년 아니면 기년 아니면 9월 이렇게 자 2호 우 친구의 경우 버스의 경우는 비록 아주 나와 정의가 무겁다 하더라도 3개월은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상 3개월. 자 그 다음에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욕행 3년 기념이다. 즉 마음으로 상을 3년이나 1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상가에 달려갈 수 없거든. 어쩌나?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위패를 모셔놓고 고가해서 4일이 지난 다음에 그치더라.
그 다음에 세 주 뭐라고 합니까? 4일날 아침에 그치고 4일날 아침에 고고 그치고 약 정오자. 만약에 정이 두터운 사람은 부지차라니라 이 한계에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은 4일 더 해도 된다. 제가 신상삼년을 설명해서 얘기 단공상에 나와 있는 말 글을 가져왔는데, 신상은 마음속으로 삶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를 섬길 때는, 스승을 섬길 때는, 아니 임금을 섬길 때는, 스승을 섬길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부모를 섬길 때는 유언임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잘못된 것을 감춰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범은 뭐냐면 범한 간쟁이라고 해서 얼굴을 부룩부룩 하면서 무릅쓰고 똑바로 부모한테 달아준 것이 범이에요. 근데 부모한테는 똑바로 달아주면 안 돼요. 얼굴 탁 펴면 안 돼요. 자, 좌우치양 공부하고 좌우치양 주위에서 부모를 동행하는데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을 해야 돼요. 복근지사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음이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잖아. 자, 그 다음에 치상상년. 상년을 다하기를 3년 동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부모 모시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임금 모실 때는 쓰다고 유범이 부모. 자, 감춰준 거 없어요. 임금이 잘못하면 바로 가네요. 임금이 잘못하면 범한 간생 얼굴을 푹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임금을 제대로 모시는 방법이거든요. 임금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 못한다. 그건 정말 임금을 잘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절대 서로가 잘못된 걸 감춰줘야 하고 또 함부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임금을 섬길 때는 절대 잘못을 감춰주면 안 됩니다. 얼굴을 똑바로 정색해가지고 간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좌우에서 주위에서 공양할 때 일정한 방법이 있죠. 절대 임금은 그 법대로 해야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안 됩니다. 복근사도 똑같죠. 그분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방상삼례의 방상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 친상과 비슷하게 3년을 모신다. 그런데 스승을 모신다 그러나 모범이 뭐 감춰준 것도 없애야 돼. 스승이 잘못하면 말해야 돼. 그 대신 범한 간쟁하는 얼굴 부모가 그 다음에 좌우치양 무방 자기 부모가 똑같죠. 주위에서 공경할 때는 아주 방법이 있다. 복근치도 똑같죠. 자기 능력을 다해서 여기서는 치상과 반상이 아니라 마음으로나마 상을 지킨다고 신상승명.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순상에 나오는 이 신상을 가지고 여기로 지금 쓰고 있다. 신상입니다. 자, 범조복자 매월 사길에 설리 복기복이 회복하고 월수기만즉 창월 사길에 설이 복기복하고 회복이 제지니 기간 애지절 고기 가야 합니다. 범 대공 이상사는 즉 미장전에 비요고든 불가출입이며 역불가조이며 상이 치상관계 이상이라. 이 범조복자는 범자는 모든 조복 복을 입어야 할 사람이 돌아가셨다. 복을 입어야 할 사람을 돌아가신 조자는 마주치다니까요. 복을 입을 사람이 돌아가신 일을 당한 경우에는 매월 사길에 설이 복기복이 들어가고 매월 초하루날 삭자가 초하루 삭자죠. 설위 위패를 모셔놓고 복기복. 이 복기복은 이 앞에 복은 입을 복자고 그 다음에 이 복자는 옷 복자입니다. 상복 복자. 그러니까 제대로 맞는 상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할 상복을 입는다는 얘기죠. 복기복은. 예를 들면 참채냐, 잡채냐, 대공이냐, 소공이냐, 심하냐 되겠다. 그래서 위패를 모셔놓고 나한테 맞는 상복을 입고 회복 모아서 그걸 하고. 근데 사후 수무복역동이 되는데 세조가 스승이나 부로서는 복이 없죠. 입을 옷이 없죠. 그래서 무복
복을 얻지만, 즉 상복을 얻지만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이 조복 중에서 사후가 복을 입은 경우, 사후로 복을 입은 경우는 아처와 아침에 상복을 입지 않지만 회복, 뭐해서 복을 얻는 나타나야 돼요. 월수이만지 달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해진 달수가 가득 차면 청월 4일에 설리 복귀하고 회복이 되지냐. 그 가득 찬 3개월 딱 가득 차고 나서 그 다음 달 초하루에 월수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 달 초하루에 설리 복귀복 위패를 모셔놓고 자기한테 맞는 상복을 입고 회복이 복을 다 모아서 복을 하고 재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 같이 9개월 같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언제 옷을 벗냐 그걸 잘 모를까 싶어서 그 달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달 초하루 날 설이 복귀복이 회복이 되지라 그 다음 날 위패를 모셔놓고 그에 맞는 복장을 입고 상복을 입고 모여서 복을 하고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내지지 그 사이에 슬픔이 일게 되면 곡이 가야 된다. 그래도 그 사이라도 언제라도 슬픔이 일면 곡을 해도 괜찮다. 자, 그러니까 더 모든 대공 이상사는 참체 자체 대공인데 대공 이상사는 미장전의 비유거든 불가초입니다. 역불가초입니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비 없다면 불가초입 외부의 출입을 한다. 역 또한 조인동은 다른 사람은 조문도 못하고 항상 이 치상강례 이사니라 치상강례로서 이를 삼는다. 치상강례 초상 치르는 일 그게 집중하고 또 강례 예법을 익히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진행이 전까지는 외부에 출입해가지고 누구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또 조문 간다거나 일치 안 되고 오직 하는 일이 치상하는 일, 그 상례를 치는 일, 그 다음에 예법을 또 토론하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나머지는 뭔가 뭐는 대공이상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계장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례장을 하겠습니다. 제례장은 제사 지내는 예법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예법이나 상례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잘 쓰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아시고 본질이 무엇인가 상례나 제사나 본질이 무엇인가 그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례장은 한 5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는 당이 가려되 필립사당하여 이봉선주하고 치제전 구제기하여 종자주지니라. 주사당자는 매신에 아루 대문진하여 제배하고 출입에 필곡이니라. 혹유 수화 도적이여든 즉 선구사당하여 천신주 유서하고 차급 제기하고 연후급 가려니라. 첫 번째 제사는 당이 가려하고 마땅히 의지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가래를 따르고 이 가래는 중공가래 주의가 쓴걸로 알려진 주자라고 알려진 그 주의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이 가래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주자가 쓴 것이 맞다라고 평가하면서 주자가 당시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녀사하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자 가래로 지금 통칭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학적으로 정말 주자가 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편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공 가래, 주자 가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제사는 마땅히 중공 가래에 따르되 필립 사당하여 이봉선조 반드시 사당을 설립해가지고 사당 이 사자가 제사 지는 게 제사 지는 집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 지는 집을 가려가지고
국가에서 제사지는 종묘라는 거예요. 종묘. 그러니까 제사지는 집을 설립해 가지고서 이봉선조하고 선조들을 받들고 이 선조는 조상들의 신주로 선조라고 합니다. 자, 선조를 받들고 치제전 구제에 위하여 제전을 마련하고 제기를 마련한다. 제전 제사 진행에 위해서 각종 필요한 그런 그 재물 같은 거 사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논밭을 사가지고서 그것을 경쟁하는 사람한테 인연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전, 제답을 위토답이라고 합니다. 위토답이라는 위토. 조상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하는 위토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전을 마련하고 또 제기를 갖춰서 우리 부모는 그게 아니라 제기를 별도로 갖춰가면서 종자주기입니다. 즉 종손이 주관할 것입니다. 주사당은 사당을 주관하는 사람은 사당이 뭡니까? 그렇죠? 제사지는 집을 주관하는 사람은 매일 쉬는 새벽이네요. 매일 새벽에 알우 대문지에 알자가 알을 알자인데 윗사람 밑에 알현한다는 거죠. 또 절하고 배우는 대안한다. 그러니까 우자는 알우 할 때 우자는 이 우자는 이 어자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대문 안에서 절하고 아래고 자, 대문 안에서 절하고 제문 안에서 아래고 제배하고 아침마다 새벽에 그 사랑이 출입에 집안을 나가거나 밖에서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필곡인이라 고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데리고 할 때는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고. 밖에 나갈 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들어왔을 때 어디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혹간에 수화 도적이 있거든. 수화는 물과 불이 아니고 여기서는 수제와 화제죠. 수제와. 그러니까 수제나 화제 또는 도적이 있거든, 도적이 들었거든 얘기죠. 즉 먼저 사당을 구제하다, 사당을 구제해야 돼. 그때 그거는 보면 신주를 옮기고 유서를 옮긴다. 즉 거기에 조상 신을 모시는 신주를 옮기고 또 남겨놓은 책들을 옮긴다. 조상들이 썼던 책을 옮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먼저 사당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기를 돕니다. 그런 연후에나 가재를 소모한다. 불이 났다. 그럼 사당에 가서 먼저 신주, 유서, 제기 그걸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 살림살을 챙긴다. 물난리가 나도 먼저 신주, 유서, 제기 먼저 챙겨내고 그 다음에 살림살을 챙긴다. 그래서 그만큼 중시하는 겁니다. 자, 정기산만 즉 참하고 속절 즉 천이 시식입니다. 시제 즉 산제사이라고 치대삼하며 기제 즉 산제이라고 치대이하며 참여 즉 제숙일이니 소위 산제자는 불조상, 불문제, 불여운, 음주부득지하며 범풍례지사를 개부득 예요. 소위 치제자는 불청악 불출입하고 전신상념 소재지하여 사기 거처하며 사기 소하며 사기 소요하며 사기 소기지 이하라. 소연후에 단계지시하여 여견기하며 영은기성하여 성지신향이니라. 자, 정지산만 정을 초하로 지는 동지 산은 초하로 만은 보름날. 그러니까 사당에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 매월 보름 그럴 때는 참례다. 속절지 새 속에 있는
명절, 속절 봅시다. 설날, 추석, 동기, 단오 같은 그런 민속적인 명절에는 천이시생이나 당시에 나오는 음식으로서 처음 갖다 바친다. 시집, 당시에 나오는 음식으로서. 자, 그 다음에 시제랑에서 5대 이상의 조상들 갖다 모시는 제사는 시제라고 하죠. 직접 묘에 갔어요. 시제 산제 4일 치제일이라겠네요. 3일이라겠네요. 자, 산제 4일, 산제는 4일 동안 치제를 1일이나 3일이라고 했어요. 산제와 치제는 좀 더 설명해요. 자, 시제, 즉 5대 이상의 조상들에게 묘에 같이 되는 제사는 산제를 4일 동안 하고 치제를 3일 동안 하고 기제는 이 돌아가신 날 지새는 자, 4대이네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4대예요. 그 4대의 돌아가신 날의 제사인데 이 기자가 기피한다는 게 기자잖아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에 돌아오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날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나 봐. 그래서 기자를 써요. 기일거든, 기일. 자, 그러니까 기제즉, 즉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는 산제 이틀 치제하고 합니다. 참례제, 이 참례라는 것은 우리 보통 명절날 하는 차 대접을 하는 차례라고 하죠. 차례를 지낸다고요. 명절날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우리가 제사를 우리끼리 살아있는 사람끼리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근데 조상한테 그만둘 수 없으니까 조상한테 차를 좀 바친다 해서 차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 참례. 그 참례는 제숙일이니 제숙은 그냥 하룻밤 제게 아니라 제숙이라고 해요. 숙자나 잠자숙이 아니라 하룻밤 제게한다. 그래서 이제 산제와 치제를 설명했는데요. 소위 참제라는 건 소위는 여기서 말하는 산제라는 것은 말이겠죠. 이른바 산제라는 말은 산제 여기서 말하는 산제라는 것은 되는 거. 불조상 동문질 불례군. 자, 조상을 하지 않는다. 상가에 조문하지 않는 게 조상이죠. 불조상이죠. 문질. 병난 사람한테 문병하는 걸 문질이라고 그러죠. 문병도 하지 않고. 불여훈. 여훈은 여자는 먹을 자고 훈자는 냄새난다. 그런 음식 향식병이죠. 향식용. 그런 따위를 안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주 부득질한 술을 어깨를 먹을 때 지극히 어지러운 징에 가지 않는다. 또 범흉례지사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을 참여하지 않는다. 이 예자가 참여할 예자가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세조는 양노중의 조루 흉례즉 업목이 필요 불가시하니라. 만약에 길 가다가 중장을 잘못하면 가운데 중장이에요. 야, 길 가다가 갑자기 더럽고 흉한 것을 만나게 되면 어쩐다고? 업목, 눈을 가리고 피하고 불가시야. 그걸 눈여겨봐서 안 된다. 그래서 흉례지사라는 것이 상가 초상이나 지나가는 데는 흉례겠죠. 또 무슨 사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흉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제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전혀 관여하거나 죄질을 갖거나 그런 흉내는 전혀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치제라는 것은 치제는 또 이게 치제 3이라고 하겠죠. 치제라는 것은 불청각 불출이 있죠. 음악을 듣지 않고 불출이 밖에 나가지 않고 즉 자기의 공적이나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 불출이 뭐뭐 관심 가는다 제사 지내는 전념 불출하고 전심상념 소재지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소재지 제사를 지내는 바의 사람이가 제사 받는 분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소재지인을 전심상념하는 방법은 사기, 거처, 사기소, 사기소요, 사기소기 생각을 해. 기는 그 사람인 거죠. 그 조세진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거처를 어떻게 거처하셨느냐. 평소에
어떤 말씀하시고 우수했고 어떤 말씀하셨는가 소원. 그다음에 소요 그분이 평소에 뭘 즐기셨는가. 또 사기 속이 그냥 그의 기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위하여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치자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고 외부에 나가지 않고 오직 제사 받는 분만 생각하는데 그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거치셨는가, 그분의 웃음소리, 말씀소리, 또 별로 평소에 좋아했던 거, 또 그분이 즐기셨던 것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연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대지시하여 제사 날을 당해가지고 즉 여견견 여문견 마치 그분의 형태를 본 것 같이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같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게 되면 저절로 제사날 되면 마치 그분이 모습이 내 눈에 어린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다 들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성진신앙이라서 그렇게 되면 내 정성이 지켜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지켜지고 신도 귀신도 그 내 제사 드리는 정성을 잘 흡연한다는 거죠. 잘 흡연하십니다. 여기 있는 치제산제가 얘기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비슷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자가 나오는데 산제의외라는 거죠. 밖에서 산제한다. 그러니까 이 보면 제어대 안에서 내 마음속에 제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제어외는 뭐냐면 바깥쪽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외물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는 술 먹으면 안 되고 향료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와 제어외는 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치제는 내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고 산재는 외물과 관계를 끊는다는 거죠. 외국은 치제는 내면으로 결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면적 제외. 산재는 외면으로 방사하는 것으로서 즉 개회적 제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계란 말은 원래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인 수행을 할 때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깨끗한 음식을 먹고 말도 거동도 모두 성공하며 흉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행동을 보통 제계라고 하는 거죠. 범죄는 주어진 애경지성이 빈즉 칭가지 유무하고 질즉 양근력 행기오에 제력가급자는 자당예인이라. 묘제 기절을 세속이 윤회가니 비례하라. 묘제는 수윤행이라도 개제우 묘상하니 유지가야의와 기제는 부제우 신조하고 이내 제우 지바가니 차신이 아니라 수 불면유행이나 수구 제창하여 행무 감언이한 서호가입니다. 범죄는 모든 죄는 주어진 애경지성입니다. 어디에 주어점을 더한다? 애경지성을 말한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정성을 다한 것이 가장 주어집니다. 제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례는 상례는 슬픔이 가장 주어야죠. 그런데 제사는 애정,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조상을 사랑하고 존하는 마음. 자, 그러니 빈적칭 가지고 가고 가난하면은 집안의 유무를 적으로 따라간다는 건데 이때 유무는 우리가 있고 없다고 해서 것보다는 집안의 형편을 잘 알맞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원래 애경이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이 강하면 집안의 형편에 걸맞게 하고 또 진리,
내가 병이 걸렸으면, 제사에서 병이 있으면 양 근력이 내 힘을 해야 돼가지고서 제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체력이 아니라 체력, 체화력이 가지 유무가 제한되고 근력이 여기되죠. 체산과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 즉 힘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당이라 스스로 마땅히 의인은 예법이 중요했어요. 예법에 따라야 한다. 정해진 예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애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치마 연결이 어렵거나 혹시 내가 병이 걸려고 힘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마땅히 예법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을 하나 편지하는 묘제 기전을 세상에 기전해가 아닙니다. 묘에서 지내는 제사나 또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세상의 세속에서 돌아가면서 지내니 이런 얘기죠. 올번에는 큰아들, 다음에는 둘째 아들, 다음에 셋째를 돌아가면서 비례하라, 예쁘다 아니다. 묘제의 수연행이라도 계제의 묘사가 유지가 아니에요. 묘제는 비록 돌려가면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모두 묘에서 지내니 묘상인데 이 상자가 묘 위에라는 것보다는 묘에서 근처를 묘에서 지내니 유지가야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기제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는 신주에 지내지 아니하고 바로 지방에다 제사 지내니 신주는 사당에 보시는 게 시대의 신주죠. 지방은 손으로 조인 쪽에 쓰는 거예요. 신주하고 지방에 보시니 차신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조상한테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편하지 못한 것이다. 또 조상한테 미안하다 그랬죠. 비록 돌려가면서 지내는 이어지지 못하지만 반드시 제사 음식을 마련해가지고서 제차이네요. 제차를 마련해가지고서 해놓가면 집안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면서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윤회를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종자가 주지, 즉 입장한 사람이 주관을 해야 하는데 혹시 윤회를 한다면 묘제는 그래도 묘소에서 지내니까 생각하는데 기일에 지내는 기제사는 반드시 덜야에서 지내지 않게 꼭 그러고 싶으면 사당에서 지내면 된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니까 그랬다네요. 요즘에는 귀신같이 알고 온다고. 상제1에는 최시 인자 치성제하라 불가출하이니 약비 상진길의 지혜진기사이면 즉 종천진동을 무사가우요 무시가서자이니 인자지정에 당여하제야 증자왈 신정추원이면 민덕이 그의 후이라 하시니 위인자자 소당 신영남이라. 상제1에 상예와 제대 두 가지 예법은 최시 인자 지는 제한이 가장 시 이것이다. 인자 아들 작자 앞에 있는 사람 인자는 접두사로서 해석 안 하겠죠. 자 자식이 정성을 다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초상 났을 때 상례라 제사할 때 상례는 제사할 때 제는 자식으로서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니 이혼이치는 불가추하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가추하게 추양은 다시 받들어 보신 것이 추양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가지고서 모실 수 없으니 만약에 상징주의 제진 기성이 아니라면 이제 초상을 했을 때 그 예법을 다하지 않고 제사 때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종천지통, 종천 뭡니까? 하늘이 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이 하늘이 다한다. 부모님이 하늘 같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되지만은 나로서는 하늘이 없어진 것만큼 아주 큰 고통이다. 그래서 종천지통이라는 것은 보통 친상을 하는 종천지통이에요. 즉 하늘이 다하는 고통을 무사가우요 무식한데
붙일 만한 곳이 없다. 즉 기타가 일이었다. 여기다가 붙이겠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세상에 내 정성을 다했다면 그때 그 아픈 그 고통을 갖다가 어디다가 말하자면 붙일 수도 없고 또 무식하려나 그걸 갖다 배설할 또는 그걸 갖다 토로할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 가오는 초상에 해당될 것 같고 무식가서는 제사에 됩니다. 그 하늘이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어디다 붙일 수가 없다. 붙일 만한 일이 없다. 즉 상례만 붙여야지 달래 붙을 때가 없다. 그 다음에 무식가서는 제사 때마다 그걸 갖다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천지종을 갖다 그걸 쏟아낸다. 설자가 거리를 써야 된다. 자, 그러니 의인자지장에 사람의 자식 또는 사식의 감정에서 탕량하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증자화는요. 증자화는 이걸 신정천이고 민도의 비유라니 신종은 종은 돌아가셨을 때 신중하고 추원 뭡니까? 먼 조상을 추모한다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조상의 정성을 다하고 먼 조상의 제사했는데 추모를 다한다면 민덕이라 그게 지도자가 하게 되는 백성들이 덕이 후덕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래도 뭐가 있는 말이에요. 위인자냐 자식된 사람이 소당신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 볼 것이냐. 이게 너도 하기편에 나온 얘기인데 중자원의 신종자는 신종추원 민덕이 비유이라 신종자는 삼진길에다 했네요. 초상했을 때 그 예봉 사람의 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종했을 때 신한다. 추원자는 제지입니다. 먼 조상을 추원하는 것은 제사 때 그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민덕규라는 것은 민덕이 후한종하는 것은 하민이 화자예요. 윗사람이 신종추원했더니 아래 백성들이 교화가 되어서 그들의 덕도 또한 후덕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보면 좀 더 얘기 나와. 원래 죽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소홀히 할 수 있어. 죽어버렸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영향 못 미치니까 소홀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상관한다. 그 다음에 원장,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은 인소인관계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도 잘 추모한다. 이것은 후덕이거든요. 후덕입니다. 양의 차이상이죠. 이걸로써 윗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자신도 덕이 두텁고 백성도 그것에 교화해가지고 그들의 덕도 또한 후덕한 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또 읽어보죠. 큰 속이 다 불신이하여 히 행제지혜가 가다부동하니 심가소야. 약 불일절기 이래면 즉 종불면 물난무서하여 귀요 이로지 풍이니라. 차초 제대하여 부록우후하고 차위지도 하나오니 수 상심방해부대 이약 부연 불욕증 당 미국 진단하여 기여 규정입니다. 자, 금속이 오늘날 풍속이 다 불신자야. 많은 경우에 예법을 몰라가지고서 기행제지가 그 제사 지는 법도가 가가부동하니 집집마다 같지 않으니 심지어 제사는 나무 집에 가서 순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무 제사에 꽃감나 감나간다고. 그래서 가가부동하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가래란 말 쓴다. 무슨 말이냐? 집집마다 예법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요선이 한탄치고. 그러니 시인 가수야 아주 웃기는 짓거리죠. 웃기는 짓거리. 야, 만약에 불일제기되면 한결같이 예법으로 제단하지 않는다면 쟤는 딱 가위로 자른 걸 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복 만들 때 제단한다는 거예요. 차로 제가 자르는 거 제단. 즉 한결같이 예법으로 자르지 않는다면 종 끝내 물난 무선을 너는 집어넣는다. 물난 질서가 없어가지고서 어지러운 것을 너는 집어넣는 것이야. 물난 무선 해가지고 불면에 나가면 물난 질서 없고 질서가 불란해가지고서
이호 지풍에 오랑캐의 풍속에 돌아갈 것을 명치 못할 것이다. 불교는 정확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례를 초하게 가지고 초는 백길초다 꼬바로 초자. 그 제례를 뽑아가지고서 불어구호 뒤에다가 불어 붙여서 기록하고 그리고 위지도 그림을 그렸으니 그러니까 원래 경동절의 원사에 보면 뒤에가 제례 공개되는 것이 좀 나와. 수상신방해원에 수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비슷하게 해야 돼. 이약부영 불욕지은 만약에 아버지나 형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위곡진다고요. 위곡은 간곡하게 진술해가지고 있어. 그 아버지나 형이 다름에 돌아오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연들이 반대로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사당 지도가 이렇게 나중에 제초로 만들어 것인데 그래서 정치 시대지도 시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림이 좀 지저분합니다만 그 다음에 매위 설찬지도 제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제나 묘제 즉 구과삼 뭡니까? 삼절인가? 근데 요 내용이 이번에 우리 금년도에 성균관에서 이 제사 절차를 간단히 만들었어요. 보면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건 역시 과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사법이 너무 복잡해서 성균관에 간단히 만들었죠. 과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구이나 김치 넣고 수업행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것이지 부침개 같은 거 만들고 하면서 너무 크게 보내신다 해서 이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저도 생각에는 당시 초율이 신이고 홍동 백선이고 두동 비선 이것은 전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같아요. 그래서 주자관이나 가래진남이나 봐도 대출을 온다 이런 것은 없더라. 그러면 당시에는 그 과일이 그런 대로 같이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게 과연 유효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제사를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제사를 지내면서 절차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조금 절차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까지 제 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